제가 알기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윤 대통령의 방어권 제약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똑같은 날 윤 대통령에 의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침해된 시민의 권리 구제에 관해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일반 시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하자는 안건도 상정이 됐는데 그 일반 시민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안건은 기각해 버렸어요. 그리고 권력자인 윤 대통령의 방어권 제약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하면서 인용 결정을 내렸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권의 보루가 아니고 권력자의 옹호기관으로 전락했다. 그런 식으로밖에 저는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계속 정신 차리지 못하면 원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에 규정해가지고 헌법기관으로 올리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런 사태를 보고 국민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법률상 기관이니까 국가인권위원회법 폐지하면 돼요. 정말 많은 국민들이 저거 폐지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인권위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 생긴다. 이유를 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인 일반 국민 특히 약자 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그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지금 권력자의 그 방어권 옹호기관으로 전락해 버렸잖아요. 인권위가 윤 대통령에게 이제 이런 결정문을 의결을 하니까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자들 인권위에 긴급 구제를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헌재 수사기록 사용을 중단시켜달라 이런 긴급 구제를 신청을 했고 문상호 여인영 전 사령관도 뭐 당사자는 아닙니다. 제3자 신청 방식으로 구제를 신청했는데 오늘 심의 의결이 됐어요. 이런 일련의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권위원회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편향적으로 그러한 안건을 처리하니까 지금 내란죄 공범들도 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인권위원회가 그야말로 내란 공범들의 옹호기관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인권위원회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 옹호기관으로서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공고적 효력만 가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다시 국가인권위원회 엘리베이터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난 10일에 이어 일주일 만으로 중국 대사관까지 난입하려다 경찰 수사를 받는 이른바 캡틴 아메리카 남성도 등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반대하는 인권위원들의 의견 제출을 앞두고 인권위를 지키겠다며 난입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나선 겁니다. 일어나신 건데. 잠시만요. 그 김일성은 김일성 시진핑은 예, 맞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엄호하는 가운데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검찰에 권고하는 결정문을 확정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 행위로 봐야 하고 윤 대통령 등 계엄 관련 구속자들은 불구속 수사가 타당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종 단계에서 반대 의견이 일부 덧붙여졌지만 피고인 윤석열이 증거인멸할 염려가 없으니 구속 취소가 타당하다는 의견까지 추가됐습니다. 인권위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감싸고 나서자 그 아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자들의 요청도 쇄도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수사기록 사용을 중단시켜달라며 긴급 구제를 신청했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진정 방식으로 가세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의 우두머리가 마치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피해자인 것처럼 보는 것처럼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도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거잖아요. 그 주도적인 역할을 인권위 상임위원들이 하고 있다라고. 공교롭게도 이들 사안을 맡을 소위원회는 윤 대통령 안건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담당하고 있고 특히 군인권 소위 소속 위원 4명은 모두 윤 대통령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인권위는 당장 이들이 구금된 군 수용시설을 찾아 현장 조사에 나섰고 속전속결로 소위원회를 소집하며 또 한 번의 내란 엄호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송사영입니다.